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말이죠. 네. 일본 오염수 설거지 비용? 네. 이게 설거지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거지 비용으로 177억 원을 책정을 해두고 있다 그래요. 자, 설거지로 뭔 비용이 드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이놈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77억 원 편성을 긴급 의결했는데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다 방사능 조사에 46억 원을 또 수산물 방사능 조사에 1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그 CBS 권민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거 그럼 오염수 방류 안 하면은 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그 권민철 기자의 기사는 제가 늘 강추하는 기사잖아요. 저분 워싱턴 특파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하도 비판적인 기사만 써서 지금 물려 들어오신 건지. 얘 워싱턴에 두면 안 되겠다 그러고 한국에 들었군요. 일단 예 한국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권민철 기자께서. 예. 근데 정부 관계자한테 아니 177억 원은 일본이 방류 안 하면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라고 하니까 그렇다 라고 인정했다. 뭐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얘가 이런 질문을 할 기자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지. 이 관계자는 적잖이 당황해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기레기들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질문 안 하는데 수도꼭지를 닫으면 된다는 사실을 모를 텐데 전국을 왜? 찔렀어. 이분은 미국에서 이거 하러 오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전국을 찔릴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목도 이게 설거지 비용이라고 한 거예요. 설거지 비용.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데 우리가 왜 이 돈을 써야 돼? 못하게 해야지. 근데 나는 이제 일본도 이 물을 방류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 366억 든다고 그랬는데 피차이 너도 아끼고 우리도 아끼고 쉽게 가는 방향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170억을 줘. 줄 테니까 방류하지 마. 그래. 그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런 방식인 거야. 탱크를 지으려면 우리가 탱크도 지어주고 알프스 안 된다면 우리 그 우진이라고 그거 잘하는 기업 있거든. 그건 삼중수소 걸러. 그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 아니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우리는 170억 지금 준비했거든. 이거 그냥 바로 쏠게. 근데 내용을 좀 보면 이거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해양 주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역 주변 안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에 대한 그 검출 장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역 과정에서 들어오는 게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위해서 기기들을 현재는 이제 인천하고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입항들이나 어시장, 도매시장 쪽에다가 마련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진직 준비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을 보자고 치면.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과연 그걸 자기네들이 얘기한 대로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짓거리를 보면 괜히 돈만 쓰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만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요, 대외적으로 24기 중에 한 기도 이상이 없는 기기예요. 웃기고 있네? 뉴스에만 나온 게 몇 개야? 근데 그거는 없는 거야. 왜냐면 일상적인 점검 상황 할 때는 한 번도 그런 게 안 나왔고, 여기 터져서 샜네요. 그러니까, 언제 샜죠?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 입장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원자력 관련해서, 핵 관련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던 애들이 이런 장비들을 만들었을 때, 진짜 여기서 실제적인 계측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물론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유입수가 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리 그 평행수라 그러죠. 배에다가 평행수 요건으로 물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부산 앞바다에 가서 다 버리고 간대잖아. 그럼 그 안에도 엄청난 오염물질, 방사선 오염
오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싣고 오는 화로들, 싣고 온 물도 후쿠시마 물이니까 그 물 자체도 위험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거든. 근데 그런 걸 검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기장 앞바다에서 나온 생선에서 또는 영광 근처에 있는 그 근처에서 잡힌 생선에서 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우리 서남해안, 남해안 안에서 핵물질이 이상으로 밝혀지게 된다고 치면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건지 중국 건지 아니면 지나가던 배가 흘렸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미국이 태평양 비키니 이쪽에서 핵실험했을 때 만들어진 물질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다는 거지. 즉, 이 감시 체계가 20년, 30년 전에 갖춰야 될 게 지금 갖춰지는 게 일본 탓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다른 위험성을 더 보게 될 수도 있는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양면의 칼인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칼에 베일 수도 있다니까. 결론은 핵발전소를 인간들이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구가 역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벌 받는 거예요, 지금. IAEA가 똥줄이 탔나봐. 다음 달 중에 한국을 와가지고 사무총장이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어! 네 말 안 믿어. 지금 강진구 기자 잡으러 오는 건가요? 강진구 기자 매수할 생각하지 마.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게 저는 그거예요. 올해 블랙아웃이 온다고 아예 전제를 해놓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핵발전소 가동률을 사상 최대치까지 끌어올린대요. 30% 이상까지 끌어올린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올여름에 풀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과 대비나 혹시라도 위험 대비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고 얘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요. 뭔들 제대로 하나요? 이 정부가? 그래서 윤석열은 모르는 거지. 우리 핵발전소는 들은 대로 동창한테 원자력공학과 그 동기한테 들은 대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너무 안전해갖고 얼마든지 돌려도 돼. 더 돌려도 돼. 그냥 정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돌려도 한국은 다 돼 있어. 라는 말을 믿고 그거를 돌리라고 막 시킨 거지. 2시간 강의 듣고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러고 수사 한 번 했다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그러고 개쓰레 같은 새끼.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졌는데 왜 구수했냐? 그때는 학생운동 하는 거를 구경하느라고 학생운동 때문에 대학교를 못 나갔대잖아. 구경하느라고요? 왜냐면 참여는 안 했으니까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오히려 올여름에 우리 핵발전소를 운영하다가 뭔가 정말 폭발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 씌울 것 같다는 거지.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 핵폐기를 주장해갖고 보수나 점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났다. 우리도 이 지경인데 우리가 일본력 어떻게 하느냐 요런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돼요. 지금 우리 이거 풀가동할 때 아니거든요. 물론 풀가동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올여름에 원전들을 100% 풀가동하는 목표로 지금 원안위와 한수원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재옥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예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난 네. 몰랐네요. 성이 윤 씨라서 된 건가? 아무튼 원내대책회의 이후에 뉴스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그래서 걔들이 방류하면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네. 사드 배치 때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과도한 선동 또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주장들을 민주당이 해왔고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선전선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때의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이슈가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순 없진 않겠느냐.
이게 답변이에요? 뭔 말이야? 뭔 개소리야 이게. 일본이 안 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아니, 국익은 뭐냐고요? 국익이 있냐 없냐, 준서가 했냐 안 했냐, 이 말은 똑같잖아. 왜 대답을 못해 왜? 국어를 못해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만 못한다고 말하지 마. 다 어머, 못해. 그러네요. 답답한 게 말귀가 안 통해. 뭐라고 말을 하든 대답은 지 맘대로. 이거 사오정이에요, 이 정도면. 사오정이 아니에요. 사오정은 불쌍한 거예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건데 얘들은 안 들려 난 모르겠네 이거잖아요. 입만 벌리면 나방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동나방들을 지금 풀어대고 있는 거라고. 애초에 방류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고. 그렇죠. 따라서 우리 국가는 방류를 막아야 되는 게 입장인 거고, 우리가 일본이 방류가 이상 없다, 무슨 환경부 장관이 버리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걔들이 버렸을 때 우리한테 해가 없다고 치면, 얘들은 해가 없다는 주의예요. 해가 없다고 치면 우리가 얻는 건 뭐 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지. 네.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는 게 참- 뭐냐니까 사드처럼 가짜 선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깔 수 있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치거리 하나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참 너무 답답한 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를 두고 이렇게 논쟁을 벌여야 된다는 게 너무 미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를 상식이 논쟁이 되면은 망주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 폐기수는 그냥 전제 자체로도 몸에 해롭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방류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뭘 설명을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류는 걔들이 알아서 할 거고, 걔들이 방류해도 우리는 깠다니까라고 주장을 하고 자, 있다고. 그리고 성주 얘기했잖아요. 사드 괴담. 자, 보세요. 성주 주민들이 100명인데 100명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외 괜찮네. 미치겠다. 야, 뭐 전자파가 참에도 이상하게 변질을 시켜야 니들 그래야 인정할 거야? 암 환자는 모르겠고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죽으세요 이거야. 아니, 참외만 괜찮으면 되는 참외만 괜찮으면 돼. 왜 팔아야 되니까. 사람은 죽으면 되거든. 그래서, 아니, 뭔 소리냐고요? 아니 얘들 논리가 이거라니까. 암 환자가 12 나왔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밖에 안 되는 거 같고 하니까 12이나 나올 수도 있지. 원래 나이 그 동네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원래 60 넘으면 암은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 다 있는 거야. 지금 이 논리를 펼치고 이게 진짜 애들 논리야. 진짜 성주가 100만 있었으면 어처구니. 암 환자가 12%가 아니라 네. 2% 3% 나오는데, 노인들이 많이 사는 오래된 농촌 마을에서 사람을 찾으니 전자파 때문이 아니고 간암도 있을 수 있고 모담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나이 되면 암은 기본인 거야. 뭐 왜 넣었어 그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뭐 이런 걸 만들었대요. TF를. 네, 우리 국진 바다가 쪽. 어느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니네 바다가 어느 바다인지도 잘 모르겠다만 여기에 위원장이 성일종입니다. 이 형제에도 없는 이 비겁한 놈의 새끼. 네. 근데 이 성일종이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네, 뭐 5에서 7개월 뒤에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방사능 유입이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 건데? 나오면 네.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나오면 니들이 다 거둘 거야? 니들이 다 처먹을 거야? 아니 어민들 다 어떡하라고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가? 그러면 그러겠지. 아이고 좀만 기다려봐요. 태풍 오잖아. 비 오고 그거 확 휘졌잖아? 그러면 금방 낮아져요. 금방 온 세상에 다 방사능이 터져요. 어민뿐만 아니라. 그래갖고 아예 태풍 지나가고 나면 이게 희석돼갖고 싹 없어질 거예요. 태풍 지나가는데 더 넓게, 더 진하게, 더 우리 해안에 가깝게 더 옮겨오면 그때가 어떻게 할 건데. 아이고 이번에는 태풍 방향이 잘못됐네. 다음번 태풍 때는 제대로 될 거야.
이거는 죽어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음으로도 책임을 못 지는 얘기예요. 아니 지들이 일단 독을 풀어놓고 야 내가 이거 독은 풀기는 했어. 근데 5개월 있다 먹고 니들이 안 죽으면 그럼 나 이거 독 안 푼 거야. 근데 너 독 풀었다 그랬으니까 그땐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아니 그럼 그때 독 풀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고?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사람 목숨을 두고 그렇게 장난을 내기를 치고 하면 있어. 어떡해요. 진짜 이런 수준의 아니 이게 TF야? 이게 우리 바다를 지키는 행위인 거야? 와 우리 바다를 지키기라고 하려고 하면 니들이 쫓아가갖고 그 배수구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안에 몸을 담그고 나 죽는다 그러고 1인 시위를 하라고.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이런 이게 거 정치 얘기를 논리로 해갖고 이게 유해하다 안 하다의 포지션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건 백해 무익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백해 무익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걸 잘하면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게 되면 송작가 더 탐사와 덜 탐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본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던 대한민국을 존경하게 돼 다른 국가들이. 우리가 7월 8일 날 부산에서 이제 본격적인 걸기대회 시작이지만 10만 걸기대회 시작이지만 그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인정받고 홍콩의 노란 우산이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10만 모이잖아. 이게 우리 국내 뉴스로 끝나지 않아요. 세계 뉴스가 언급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 환기시키고 거기서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일본 오염수를 막고 그걸 통해 갖고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분위기를 띄우면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해. 지구를 구한 의인들이야. 그 중에 어벤져스는 덜 탐사와 더 탐사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덜 탐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 왜냐면 저도 기자분들이 네. 우리 덜 탐사를 보고 더 탐사에 제보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러다가 조만간 경찰보다 병원에 먼저 끌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중국어의 자막이라도 넣던가요? 아니 내가 그 얘기 늘 자막 했잖아. 넣으실 수 있잖아요. 본인 거에. 그러네요. 덜 탐사에 본인이 중국어 자막 넣으실 수 있잖아요. 모르시겠지만 우리 방송은 중국에서 스트리밍 금지입니다. 왜요? 왜요? 예? 내용이 불손하다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제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할 때 네. 그 당시에 중국에서 팟캐스트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용을 받아가지고 더빙을 해갖고 내보겠다라고 하는 이 연변에 있는 어떤 그 교포 청년이 있었죠. 네. 지금 연락 안 되는 거 보니까 잘 살고 계시겠죠? 네, 잘 살고 있거나, 숟가락 놓은 지 오래됐을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중국을 못 들어가요. 네. 혹시라도, 공안한테 찍혀갖고 브랙리스트 올라있을까봐. 근데 국내에도 공항 많은데 그 공항들이 살려두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지령이 안 왔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참여해주고 계신 든든한 우군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퇴진과 함께 핵발전소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이 나왔습니다. 여기 천주교도 한번 압수수색 당하겠는데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천주교 대부분이 그 신부들 대부분 그 간부나 이런 높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직이고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뭐 이런 신부들이 이제 좀 작게 요만큼 정도가 이제 이직 신부들한테 에휴 저 빨갱이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천주교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성명서가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게 와. 우리나라 교구나 우리 추기경이 한 얘기가 아니라 혹시 교황께서 하신 얘기요? 교황께서 야 니들 뭐 하고 있어? 이거 인류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직접 언급하면 국제적으로 많이 되지만 니들은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메시지를 주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믿을 수 없는데 해서 밑에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광주대교구 뭐 이래가 쭉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아 역시나 제일 꼭대기들은 빠졌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주교회의에도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모임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그 천주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각 지역 교구마다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영향력이 좀 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이 평등한 교구가 아니야. 대교구가 있고 뭐 있죠. 대교구가 있고 서구가 이게 이제 결국은 바티칸에 얼마를 송금하느냐의 차이이기는 한데. 아니 그게 크고 작고 그게. 아니 그게 이제 그걸로 해갖고 받는 것도 그렇게 온단 말이야. 근데 아니 그게 있어요 진짜. 근데 아니 어떤 세상에 완벽한 평등이 있습니까? 신도 10명 있는 교회하고 10,000명 있는 이제 성당하고 어떻게 네. 같이 평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주교회의가 한꺼번에 이게 일어난 거고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올 정도면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말 안 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성명서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면 한국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이거를 우리 빨간색 이찍 추기경은 안 했을 거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거의 다 있지입니다. 이찍 추기경들이 직접 했을 리는 없고 네. 내가 보기엔 이게 로마에서 온 천사의 편지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이거는 단순하게 한번 게시된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주말에 선교를 주말이나 이런 데 예배를 보시는 데 있어서 미사에서 죄송합니다. 미사에서도 이 내용들이 언급될 거예요. 아니 시국 미사는 이미 엄청 아니 이게 시국미사는 세게- 성렬이 물러나라고 보고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요거에 관련된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미사에 동원되기 시작하면 아마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봐져요. 네. 자, 건의가 추기경을 찾아가더라도 요거는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천주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 푸할배 만세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할배 만세? 프란 할배. 신부님들은 모두가 다 퇴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네, 그거 왜 누구한테 쓰려고? 아니, 아니 신부님 찾아가면은 저기 본인이 어쨌든 빙의됐다, 신 받았다라고 얘기한 그분 저기 나 도망가면 어떻게 퇴마해 테마는 의식해가지고? 신부님도 하지만 목사님도 하시거든요. 에이 근데- 목사 퇴마는 못 믿어요. 최진동 교수님도 일단 저는 할 수 있다던가. 퇴마하실 수 있대요? 갑자기 천주교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는 물을 뿌리고요. 기독교는 두들겨 패거든요. 건강을 생각해서 천주교 쪽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신부님들은 다 퇴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분들은 이제 옵션을 낮게 가시는 분들이고요. 따로 있습니다. 네, 기복하시는 분들이 테마도 잘합니다. 근데 주로 패죠.